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도 단행했고요.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주거비나 교육비에 대한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방안,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여기에다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까지 새로운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민생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과세 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세금 6%를 내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1,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엄청난 인플레, 그리고 유가 급등, 금리 급등, 모든 물가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변경돼야 한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세 표준 6% 구간 1,4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15% 세금을 내고 계시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구간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도 1,400에서 5,000만 원까지 구간이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세율 구간 15%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600만 원이 넘어서 24%의 세금을 냈던 분들, 이분들 이제는 5,000만 원까지 세금 구간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 이분들은 24% 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5,000만 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600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계셨던 분들은 세율 24%에서 15%까지 조정되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상, 그러니까 8,800만 원부터 그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율 현재까지 내는 그대로 방식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5억까지는 40%, 10억 이하까지는 42%, 10억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45%의 과세 표준 구간 현행 유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도 완화되고요. 또 최대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지급 금액이 단독 가구가 15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165만 원까지, 그러니까 1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복벌이 가구는 260만 원 최대 금액 받을 수 있었는데요. 285만 원까지, 맞벌이는 300에서 330만 원까지. 재산 요건도 지금까지는 2억 미만이었는데요.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지금까지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했는데요. 이것을 80만 원까지 인상시켰습니다. 재산 요건 마찬가지 2억 4천만 원 미만, 여기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조건이 된다. 자, 그리고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각종 생계비 부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인데요. 월세 세액 공제, 지금까지는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하는 것을 15%까지로 늘렸고요. 또 주택 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소득 공제 내용도 현재까지는 300만 원 한도였는데요. 400만 원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대학 입학 전형료, 그리고 수능 응시료 세액 공제,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15%까지 세액 공제하겠다. 그리고 식대 비과세 한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10만 원을 적용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월 20만 원까지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 외에도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지원 내용, 이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있고
현금 영수증 직불형 카드 이런 것들도 공제율이 있었습니다. 15%, 30%. 그리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했을 때는 30%까지 공제했는데 여기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40%까지 해드렸는데요. 7월부터 연말까지는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아니라 2배입니다. 80%까지 공제해드리겠다 하는 것도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 공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 7천에서 1억 2천, 1억 2천 초과 이렇게 나누었던 구간을 두 구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7천만 원 이하냐, 7천만 원이 넘느냐 여기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액도 50만 원씩 늘렸고요. 추가 공제 한도, 그러니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 추가 공제 한도가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두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현재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연장하는 것이죠.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고, 내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다면, 감면 혜택이 있다면 1년 연장되었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9억까지 한도를 늘렸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까지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 생각해 주시고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이 내용도 보시면요. 과세표준 3억 이하일 때는 일반 0.6%, 다주택 1.2%까지였는데요. 이것을 공통으로 0.5%까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억에서 6억도 0.8, 1.6% 적용했다면 0.7%로 낮췄고요. 6억에서 12억에 해당되시는 분 1.2, 2.2 이렇게 적용했다면 1%로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2억에서 25억, 25억에서 50억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 일반 1.6, 다주택 3.6% 적용했던 것을 1.3%, 1.5% 적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94억 초과분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2.7%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